안녕하세요, 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7월 모의고사도 끝났고 곧 이번 주부터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방학부터 수능 100일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100일 동안 우리가 여태까지 모의고사든 수능이든 준비해왔는데 더 박차를 가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100일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수능 등급 1등급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지 그 꿀팁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내가 이제 무언가 더 실력을 향상해서 어떻게 한 등급이라도 올리겠다? 사실 이거는 이제 많이 시간이 늦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고3 때 되면 이것저것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시간이 내신 준비하랴, 수능 준비하랴, 수능도 영어 했다가 수학 했다가 국어도 해야 되고 시간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미리미리 선행을 저희가 격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라도 미리 선행을 꼭 해두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100일 안에 수능 100, D-Day 100일 안에 1등급 올리기 혹은 1등급 굳히기 그 현실적인 8가지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 기간은 실력을 올리기보다는 향상해서 모르는 것을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알았었는데 분명히 예전에는 까먹었던 것들을 점검한다던가 아니면 현실 감각, 현장 감각, 모의고사의 현장 감각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 꿀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곧 방학이잖아요. 이번 주부터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방학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학이 길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에 해당되는 모의고사 풀세트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의 순서로 수능과 똑같은 시간에 시작해서 같은 시간에 마치게 되는 그 과정으로 반드시 일주일에서 2회에서 3회 모의고사 풀세트를 현장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반드시 푸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여태까지는 나는 집중 잘 안 되니까 조금 미뤄두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는 풀세트 모의고사를 내가 풀겠다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푸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답은 언제 진행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방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가 풀었던 문제 그 오답에 대한 모의고사에 대한 오답은 보통 이제 저녁에 학원을 가고는 하니까 다음날 같은 시간에 오답을 하셔도 돼요. 혹은 뭐 너무 방학이 짧아가지고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부터 쭉 똑같이 모의고사를 풀세트로 푸시고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오답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2회에서 3회는 반드시 풀세트 모의고사를 꼭 푸셔야 됩니다. 이게 현장 감각을 익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꿀팁이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이제 오답 노트를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이 오답 노트에 대해서도 어떤 룰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은 내가 모의고사 풀세트를 풀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날에 똑같은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오답을 정리 꼭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오답을 정리하시되 일단 답지를 보고 먼저 내가 몰랐던 것들에 대한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주변의 친구를 통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기한이 있습니다. 절대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안 되고 그날 안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딜레이가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뒤에 다른 과목에 오답이 지장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셔야 돼요. 일단 체크하신 다음에 주말을 사용해서 오답 정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 웬만하면 오답 너네들이 하는 거 오래 걸리니까 틀린 것만 체크해서 나한테 보내라. 내가 오답을 해서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다른 학원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요청을 안 하셔서 그렇게 안 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니까 반드시 내가 모르고 진짜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지문들은 꼭 오답을 요청하셔서 당일에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정리를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번에도 오답이랑 관련된 팁인데요. 이제 오답을 내가 어느 정도 했죠.
이제 모르는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시간이 너무 오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선택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2등급에서 3등급 초반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오답을 해야 될 문항수가 많진 않잖아요. 영어의 경우에는 뭐 제가 봤을 때 한 5개 정도면 오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요 5개에 대한 오답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오답을 하고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모의고사 풀세트를 2회에서 3회는 반드시 푸셔야 된다 했잖아요. 다음 모의고사를 풀 때 내가 했던 오답을 반드시 적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답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자주 일으키는구나. 내가 단어는 알고 해석은 아는데 선지 제거가 잘 안 되는구나. 내가 논리적으로 이게 부정을 하는 거를 눈치채지 못하는구나. 내가 순서 삽입에 조금 약한가 보다. 그럼 이번에는 순서 삽입할 때 요거 팁을 좀 적용해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음 문항을 풀을 때 그 내가 배웠던 오답의 팁들을 까먹지 않고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한번 적용해봐야 그것이 완전하게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답 정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거를 해야 진정한 내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오답했던 것들을 다음 모의고사나 다음 문제 풀이 때는 꼭 적용하려는 노력,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오답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답에서는 다른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해당 지문, 내가 틀렸던 지문뿐만 아니라 내가 맞췄지만 모르는 단어들이 많았던 그런 지문들이 있죠. 반드시 그 안에서 단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모의고사 한 세트에 모르는 단어가 100개에서 200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진짜 모르는 거 아닌데 잠깐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났다. 그런 단어들도 다 눈으로 한 번은 형광펜 체크하시고 해석으로 단어 정리하시고 단어장에 옮겨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험지 바로 밑에다가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답 정리를 한다라는 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그냥 한번 오답 정리하고 넘어간다기보다 다른 것들은 몰라도 그 단어들은 계속해서 누적해서 봐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친구들을 보면 재수생들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하루에 영어 단어 300개에서 400개씩 맨날 누적으로 아이들이 외웠었거든요. 리마인딩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 만약에 고3이라고 하게 되면 시간상 좀 부족할 수 있으니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100개에서 200개의 단어들은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눈에 노출시키겠다. 눈에 한번 읽어 놓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답 정리를 단어부터 하셔야 됩니다. 꼭 누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단어장에 옮겨 적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럼 그냥 시험지 밑에다가 적고 그 시험지를 그대로 파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매번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뭐 이동 시간이라던가 뭐 화장실 가는 시간이라던가 그런 짜투리 시간, 식사 시간이라던가 그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셔서 단어를 봐야지 진짜로 시간을 내서 단어를 본다라는 건 진짜 좀 시간을 비효율로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셔서 최소한 단어 오답했을 때 100개에서 200개 이상은 내가 누적으로 눈으로 한번 훑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어를 외울 때 그 막 쓰는 시간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막 꼼꼼하게 옮겨 적고. 여기에서 중요한 팁은 이미 내가 한 번은 외웠던 건데 까먹은 것들을 되살리기 위한 거예요. 모르는 걸 암기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많이 지난 것 같고요. 내가 어디선가는 본 것 같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써서 걸리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어쨌든 형광펜이든 뭐든 체크해서 여러 번 보겠다. 반복해서 보겠다. 그리고 각 잡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겠다. 요런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답에 있어서의 꿀팁 5번째입니다. 이제 틀린 지문에 대해서 오답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내가 모르는 단어 찾기부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단어를 찾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체 지문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해석은 조금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세트 모의고사에서 이제 보통 독해 5문제 정도 틀리면 이제 80점대 초반이거든요. 80점대 정도 나오죠. 그런 학생들 5개에서 6개
5개 정도 틀린다라고 했을 때 그런 학생들한테는 딱 알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어 모르는 거 체크,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석 연습.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반드시 체크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선생님께 질의하거나 다시 한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보던가 이런 식으로 오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해석이 끝났다. 근데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럼 분명히 선지 제거라던가 내용이 너무 난해하다던가 이항 대립으로 논리적인 구조가 보이지 않아서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선생님이라던가 과외 선생님이라던가 학교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라던가 이런 주변의 어떤 그 자원들을 좀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논리적인 구조를 조금 학습을 같이 하시는 게 오답 정리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내려오고 선지 제거까지. 이 작업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한 지문을 진짜 어려운 지문을 하게 되면 20분 이상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지문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빈칸은 4개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순서 삽입은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시니까 오답 정리가 가능하시니까 저는 영어의 오답이 길게는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 1시간에서 2시간 안에는 끝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모의고사 시험 그대로 70분 받기 때문에 한 70분 정도 안에 오답을 다 끝낸다 생각하시고 같은 시간 안에 오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 풀세트를 푸시면서 빠르게 오답을 하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섹터인 6번째 꿀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의고사를 풀세트로 치실 때요.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보통 첫 번째 고3 친구들은 저희한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느냐면 너무 시끄러워서 집중이 잘 안 돼서 틀렸어요. 근데 실제 수능장 가면 더 시끄러운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핑계가 되지 않아요. 저는 지금부터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무조건 일주일에 2번, 3번을 치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최악의 컨디션에도 내 점수를 유지하겠다. 내가 하방선을 만들어 놓겠다. 이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모의고사를 풀세트로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만 수능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를 인정하시고 반드시 내가 모의고사 보는 환경 세팅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점수가 안 나면 내가 다음날 시험을 못 보는 아이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집에서 되게 최대한 조용한 장소를 찾으셔서 독서실도 좋고 집에 아무도 없는 그런 환경도 좋고 귀를 막고 푸셔도 좋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풀세트를 푸는 그 적응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내가 풀세트 조용한 환경에서 푸는 거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다. 요 기간 이제 사람이어서 제가 어떻다. 기간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조금 적응이 된 것 같다. 점수대가 좀 비슷하게 나온다. 모의고사가 뭐 완전하게 다른 사설이 아니고서야 비슷하게 나온다 생각이 드시면 조금씩 생활 소음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터디 카페처럼 약간 공개된 장소 있잖아요. 사람들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시끄럽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활 소음과 변수들이 존재하는 그런 환경. 뭐 예전에는 스터디 카페가 없었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학교 도서관이나 아니면 이제 공립도서관 같은 것들 가서 한번 풀어보라고 그렇게 추천해준 케이스도 많거든요. 제가 이제 재수생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을 많이 가르쳤을 때 그런 친구들은 이제 시간상 여유가 되다 보니까 도서관 가서 공부도 가끔 할 때 그때 풀세트 모의고사 풀라고 되게 많이 추천해줬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도움 많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 소음이 약간은 있는 그런 환경에서 모의고사 풀세트를 정신력을 잡아가면서 집중력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현장 감각을 익히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또 이제 모의고사 푸는 부분에 있어서의 팁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요. 단어가 지금 몰라서 해석이 안 돼서 정답이 안 나오는 그런 정말 기본적인 실력의 문제는 실력을 먼저 쌓으셔야 되고 지금 저희는 이제 1, 2등급 또는 뭐 B끝에서 79점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에도 등급이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현장 감각을 익혀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아이가 실력이 없는 건 아니야. 그리고 뭐 해석을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보면은 감각도 있어. 뭐 문제를 풀어내는데 감각도 나름 있어. 근데 뭐 모의고사를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오는 친구들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어떤 유형이 있냐면 한 번도 이제 모의고사 풀세트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정신력, 체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완전하게 그 9시부터 5시까지 집중해서 모의고사를 풀어낸 적이 별로 없고 학교에서 3월, 6월, 9월 모의고사 이 정도밖에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모의고사 풀어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점검할 수 있는 게 모의고사를 풀세트로 안 푼다고 해도 처음에 이제 1번부터 듣기부터 이제 영어를 푼다고 쳤을 때 딱 보면 순서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서 푸는 아이들도 있지만 내가 마지막을 풀 때 대부분 35번, 34번 이후죠. 33번 이후부터 정답률이 뚝 떨어진다. 물론 여기가 어려워서 정답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뭐 35번 그 어떤 문장과 문맥에서 관계없는 문장 찾는 거 그거 되게 쉽잖아요. 그 40번 요약문 이것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 41번, 42번, 45번까지 40번 장문도 엄청 쉽잖아요. 그거는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항상 한두 개씩 틀린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뭐의 문제냐면 집중력이 이 70분 내내 유지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력과 체력과 집중력이 발휘가 되다가 어느 순간 딱 끊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희는 항상 중학교 때부터 그런 시험에 대비해야 된다고 말은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비되었던 친구들과 대비되지 않았던 친구들이 극명하게 이제 본격적인 모의고사 시즌을 통해서 나뉘게 돼요. 그게 대부분 이제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시즌이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나 여기서부터는 글이 잘 안 읽혀. 나 빈칸 31번, 32번까지는 어떻게 읽겠는데 33번부터는 난이도가 안 읽혀.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그 체력과 정신력은 하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운동을 해서 체력을 늘릴 수 없으니 제일 빠르게 정신력과 체력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모의고사 같은 과목 영어 두 세트를 풀로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듣기를 빼고 푸셨다 해도 최소한 100분 안에 두 세트를 푸는 거죠. 만약에 듣기까지 완전하게 다 포함을 하셔서 푼다고 치면 거의 이제 하나에 저희가 80분, 70분 주니까 거의 150분, 2시간 이상, 2시간 반이나 되는 시간 안에 이 집중력을 계속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마라톤도 우리가 이제 100m만 달리는 건 되게 힘든데 500m 뛰다가 다시 100m 뛰면 쉽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완전하게 풀세트로 다 푸는 것도 힘든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푸냐? 일단 풀어보세요. 일단 푸시고 두 개를 연달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는 빼도 된다. 듣기 만약에 만점 나온다라는 친구들에 한해서 듣기 빼고 완전하게 독해로만 거의 한 50분, 100분 정도 잡은 다음에 두 세트를 풀로 푸셔라. 그럼 당연히 원래는 첫 번째 모의고사가 두 번째 모의고사보다 더 점수가 좋아요. 차이가 커요.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두 개의 수준이 조금 비슷해지거나 갭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게 바로 나의 정신력과 체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그 어떤 지표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진짜 집중력이 끊겨가지고 점수가 뚝 떨어지는 뒷부분에서 뚝 떨어지는 틀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서 다 틀려버리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지금의 이 방법 두 개 세트를 한 번에 푸셔라.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까지 보셔야 된다. 만약에 올라오지 않으면 그거는 안타깝지만 안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제가 봤던 친구들은 그래도 두 세트를 풀다가 한 세트를 풀었을 때 적어도 두 세트 두 개 다 100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다시 이제 진짜 현장 모의고사에서 한 세트만 풀었을 때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케이스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7, 8월이 아닌 9월 진짜 마지막 한 40일 정도 남았을 때 50일 정도 안쪽으로 남았을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냐 모의고사의 현장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마지막 꿀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면 고3 친구들은 이제 여전히 학교를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재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 하루에 한 세트는 꼭 푸셔라. 전체 모의고사 풀세트 재수생 기준. 그러면 이제 지금 현역들 기준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학교 가는 시간 빼고 뒷시간에 나머지 모의고사 풀고 다음날 오답하고 이거를 이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일 모의고사를 이제 만약에 주말에라도 꼭 활용해서 푸셔야 되는데 똑같이 9시부터 5시까지 모든 영역을 다 푸시고 저녁 드신 다음에 바로 채점하신 다음에 오답을 뒷시간에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 9월 달부터는 이제 학원도 뭐 특강이라고 해도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9월에서 10월 달 학원을 다니느니 차라리 혼자 내가 아는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 나와의 그 자기주도 학습 한 번 더 차곡차곡 쌓는 경험, 그게 더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세트를 완전하게 문제를 풀고 나면 바로 뒤에 채점 후에 오답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이때는 오답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야 되는 시기가 맞고요. 이 원칙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당일 안에 뭐 진짜 30분 이상의 시간을 들였는데도 내가 이 오답이 해결이 안 된다. 주변에 물어봐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럼 그건 일단 포기하시고 주말을 이용하시거나 다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는 내가 모르는 것에 집중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내가 아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이건 더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췄던 거 위주로 근데 내가 이거 제대로 푼 거 맞나? 특히나 31번부터 34번은 맞았어도 한 번 더 봐야 되는 지문들이거든요. 특히 또 순서 삽입을 못하는 친구들은 36번부터 39번의 내 지문 그것도 반드시 맞췄었어도 내 정답이 해설지의 정답과 정답의 근거가 일치하는지 요즘은 유튜브 잘 나와 있으니까 바로 검색하면 그것도 다 알 수 있고요. 정답지를 보시고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맞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맞는지 그리고 정답의 근거가 맞는지까지도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하셔서 오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틀리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 오답에 있어서는 그럼 과감하게 버리시거나 주말을 이용하시거나 그렇게 이제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다 수능 꿀팁 잘 활용하셔서 수능이 대박 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